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열띤 강연으로 많은 분들께 감동을 주셨던 최재훈 교수님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70분이 넘는 시간을 함께 해주셨는데 실제로 유튜브에 지금 정덕님께서 교수님 쉬지도 않고 강연해 주셨네요. 이게 공감 능력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이제 내용의 감동이라고 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네. 보기 막 정신이 좀 없네요. 하나 떠들었더니.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정말 굉장히 푹 빠져서 강연을 들었는데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제가 이렇게 쭉 반응을 살펴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보다는 자기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변화의 시대에 좀 전에 자스민님께서는 저희 애도 유튜브를 보고 배우지 않았는데 영상 편집도 하고 올리더라고요 하면서 애들은 빠른가 봐요 하셨는데 네. 그게 아니라 변화된 환경 속에서 지금 살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엄마하고 네.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저도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도 관련 고민들에 대해서 오늘 좀 조금이나마 답을 찾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미리 추려놓은 질문에 대해서 OX 퀴즈로 네.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사전 질문 받은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OX 퀴즈부터 할까요? 저희가 질문을 5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하나하나 네. 좀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자녀에게 휴대폰을 최대한 늦게 사주는 게 좋다. 가능하면 수능 끝날 때까지. 이제 네. 교수님께서 잠깐 마이크 내려놓으시고 O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자녀에게 휴대폰을 최대한 늦게 사주는 게 좋다. 가능하면 수능 끝날 때까지. OX! X! X예요? 제가 실제로 계속 오랫동안 우리 성균관대학교 신입생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지긴 해요. 네. 근데 한 10% 이상이 저는 수능 때까지는 스마트폰 못 썼어요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되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고민이 되게 심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왔으면 이제 지식도 검색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도 해야 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래밍 교육은요 학교에서 이건 가르쳐만 주고 나머지는 다 검색해서 해 하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그런 거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네. 어떤 과목을 찾아다니냐? 야, 어느 과목이 시험만 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암기엔 자신 있으니까. 네. 암기에는 자신 있으니까 암기하는 것만 하니까 문제 해결 과목이라든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과목, 애들이 협업해서 프로젝트 하는 과목 다 피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계속해서 어디로만 포커스하냐면 영어 점수 몇 점. 왜? 엄마가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새로운 창의적인 사회, 새로운 지식의 습득 이런 것들은 다 버거워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 손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또 없으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 스마트폰이 없으면요, 애들 단절이 돼요. 그 나머지는 그래도 뭐 카톡으로 애들하고 만난다고 하지만 애들의 문명을 몰라요. 게임도 몰라, 뭐도 몰라. 그게 옛날에나 자랑이었죠. 네. 근데 지금은 보세요. 심지어 의사가 돼도 진짜 50%가 뭐 개인 병원 했다 망했다 그러고. 왜? 세상을 모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되는 세상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요. 그렇다고 뭐 어려서부터 막 스마트폰을 봐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고 저는 적당하게 네. 애들이 이 새로운 디지털 사회에서 생활하고 그걸 검색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내가 뭔가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뇌를 갖고 있어요. 생물학적 존재잖아요. 네. 내가 궁금해. 호기심이 있어. 그럼 계속 검색해서 들어가서 보면서 계속 공룡에 이런 종류가 있었어. 야, 이걸 알아야 되는데 걔는 단절이야.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해. 창피해서. 그럼 나 공룡이 궁금하긴 한데 끊어. 이것도 궁금하긴 끊어. 그러면 학원 가서 뭐만 배워요? 수능. 인생의 머릿속에 수능의 문제들만 가득한 친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창의적이 되고 그 새로운 도전을 과감하게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 학부모님들께서는 구체적인 걸 또 좋아하시니까 그러면 언제 줘야 되나요? 저는 보통 소셜라이제이션이 심해지는 시기. 그러니까 적어도 11살 뭐 이 정도는 해주면 좋고요. 네. 어릴 때는 가능한 많이 부모가 통제하면서 쓰게 하는 게 낫죠. 예.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걸 안 쓰기 시작해요. 머리를. 예, 예. 이제 진화론이나 생물학 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인간이 동체 시각이 되게 발달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릴 때는 뭐가 움직이는 게 날 공격해서 잡아먹죠. 네. 그러니까 우리 원시 시절에는 순식간에 항상 그래서 동체 움직이는 거에 되게 민감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동영상이잖아요. 그래서 네. 애기들이 동영상을 틀어주면 조용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말썽 안 피니까 그거 틀어주면 좋은 거지. 네. 근데 그거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제 생각하는 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통제해주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이야기 많이 하고 해주면 좋은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그건 다 안 해놓고 나중에 가서 얘는 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니? 맞아요. 이런 거 있죠. 네네네. 책도 읽으면 좋아요. 근데 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호기심을 느껴서 책을 막 보다가 호기심을 느껴서 모르겠는 거 검색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검색하면서 새로운 세계도 공부하고 뭐 새로운 지식이 나왔다 그러면 하면 좋은데 네. 엄마 아빠가 왜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보는 거 되게 싫어하냐? 내가 쓸데없는 것만 보거든. 맞아요. 예. 내가 암만 생각해도 난 쓸데없는 것만 하거든. 네. 그런데 새로운 지식 오늘도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런 걸 학습하고 새로운 거 도전하고 하는 걸 부모가 같이 하면 네. 애들도 같이 하겠죠.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 좋을까? 뭐 사실 부모가 하는 거 보고 많이 따라해요. 그래서 부모가 디지털 기반으로 네. 뭐 요것저것 공부해 보는 거.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도 보고. 네. 요새 새로운 비즈니스 이런 게 생겼대. 그럼 찾아도 보고. 이러는 거를 보여주는 게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도 그런 문화를 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적절히 잘 섞어서 책도 읽고 생각도 하고 토론도 같이 좀 해보고 검색 기능도 많이 쓰게 하는 것. 네. 이게 아이들한테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정말 사실 예전에도 우리 아이 책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본인이 읽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스마트폰을 볼 때 우리 아이와 함께 유익한 것을 맞아요. 계속해서 보고 이거 너무 누워서 보지 마시고 자세도 좀 올바르게 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그 스마트폰에 대한 습관을 굉장히 좋게 하겠다. 맞습니다.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계세요. 물비는님은 적당히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박사님도 그게 제일 고민이죠. 네,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 계속해서 OX 퀴즈 가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O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아이의 게임 시간은 무조건 엄마가 통제, 조절해 줘야 한다. OX 뭘까요? X. X예요? 무조건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게임 시간. 그렇죠. 예. 사실은 이건 O도 되고 X도 되는 건데요. 네네. 저는 부모가 이렇게 적당한 이유를 바탕으로 그거를 제안해 주는 게 좋다. 그리고 게임도 애들이 이제 좀 좋아할 만한 게임이라든가 예를 들어 뭐 요즘은 마인크래프트나 롤록스 같은 데는 자기가 막 게임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부모가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게임은 무조건 나쁜 거야라고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걔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이게 너의 지적 능력의 발달이나 미래에 대한 학습에 있어서 좋은 건지 아닌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애들은요, 요새는 어린 애들도 굉장히 빠르게 성숙하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 욕심이 되게 많은 애들도 있어요. 이게 그게 있는 애와 아닌 애들을 좀 구별해서 성취욕이 되게 높다 그러면 사실은 야, 그런 거면은 네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제가 상담한 부모님 중에 되게 황당한 부모님이 있었어요. 얘가 뭐를 하는데 뭘 해갖고 하여간 돈을 한 중학생이 1억을 버는 거예요. 오. 근데 얘는 뭐 별 생각 없이 이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었는데 네. 부모님은 걱정인 거죠. 얘가 공부를 해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하면서 너무 거기 심취하지도 않게 계속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해라의 뭐 그게 아니라 네. 그 아이가 새롭게 이 탐험하는 세계를 부모가 함께 이렇게 돌아보고 경험해주고 나도 좀 학습하고 왜냐하면 내가 배워야 될 게 많으니까.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조선에 살았는데 네. 근대화의 새로운 대한제국이 탄생했어. 그럼 배워야지. 그렇죠. 예. 그래야 이 아이와 함께 새로운 제국에서 새로운 기준에 맞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계속 이 변화되는 세상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관심을 가지자.
사실은요. 왜 요새 옛날보다 대학 입시가 어려워졌는 줄 아세요? 왜요? 선진국은 다 공부해요. 어, 우리 때만 해도요. 반에서 절반은 공부 안 했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대학 가기도 수월했고 점수 네, 차이도 많이 났잖아요. 네. 요새는 어때요? 한 문제가 학교를 결정해. 어, 애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맞는 거야? 네, 영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우리나라 수능 영어 시험 보라 그랬더니 반도 못 풀어. 맞아요. 왜? 어렵게 만들어야 반별력이 생기니까. 네, 그러니 그거 하나 갖고 인생이 결정된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음, 그러면 어려서부터 그 수능이라는 거의 목표 말고 나는 또 다른 거. 저는 우리나라 애들이요. 데이터를 보면 신기한 게 되게 많아요. 게임을 해도요. 음. 땅을 사고 돈을 버는 거에 더 투자를 많이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전 세계 어린이들하고 패턴이 달라요. 어, 그게 왜 그럴까? 예. 자기 개발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세요. 네. 그리고 게임을 해도 왜 밤새도록 하느냐? 거기서라도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하는 이 아이들의 특성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잘 이제 좀 새로운 그 방향들로 이끌어 준다 그러면 굉장히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꼭 무조건 몇 시간이야. 이게 나쁜 짓 하는 거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죠. 맞아. 아. 아, 그렇군요. 이거는 엄마 이러이러한 게임이라서 내가 좀 더 시간 써도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래 같이 한번 그럼 들여다보자. 이런 유연한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방금 말씀하신 게 딱 마음을 때리네요. 몇 시간만 하는 거야. 이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건 나쁜 거로 치부되는 걸 수 있다. 아, 그렇게 인식이 되면 그것도 문제이겠네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아이들에게. 그렇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주고 또 함께 시간을 뭐 조절하는 뭐 이런 그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 시간을 최대 몇 시간으로 지켜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그 학부모님께서 그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OX 퀴즈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온라인을 이용한 체험이나 메타버스 같은 가상 공간에서의 체험은 노는 거지 배울 게 별로 없다. OX. 네. 당연히 네, 예, 그러니까 X죠. 3개 연속 X가 나왔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메타버스 근데 저도 꽤 노력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아, 네.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네, 그다음 NFT를 경험하고 이게 처음엔 어렵지만 약간 그 은행에 옛날에 왜 스마트폰 뱅킹 처음에 할 때 되게 어려웠죠. 어려웠죠. 한번 하고 네. 나니까 너무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사실은 제가 메타버스 갖고 놀 때, 자, 엄마 아빠가 같이 해서 NFT로 음. 아기가 그린 그림을 하나 올리든가 네, 아니면 생일 선물로 NFT에 있는 너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그래서 네. 뭐 한 뭐 10,000원, 20,000원 하는 그림을 하나 NFT로 사준다든가. 아, 그러면 이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세상이 돌아가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 그러는 거는 네, 이 그때부터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얘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음. M세대가 왜 그 X세대에 비해서 디지털에서 더 성공을 거뒀을까? 어려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는 어렸을 때 무슨 게임 했냐? 오징어 게임, 테트리스 구슬치기, 아, 뽑기. 더 가시는데요? 테트리스는 대학교 한참 지나서 했어요. 아, 근데 그렇군요. 예. 보통 세계관이 언제 형성되냐면 네. 유년기에 형성돼요. 아, 그렇죠. 그죠? 네, 내 친구라는 걸 기억하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죠. 네. 그리고 되게 그게 끈끈한 건 중고등학교 때. 그렇죠. 그럼 그때 같이 놀았던 걸로 세계관이 결정되는데 스타크래프트를 한 사람하고 동네에서 구슬치기 한 사람하고 세계관 다르겠죠. 다르죠. 그럼 그 사람들 중에서 놀아서 망한 사람은 똑같아. 아, 예. 반면 나는 여기서 비즈니스를 해봐야겠다. 그럼 디지털에서 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쪽은 동네에서 뭐 잘 나가는 거 없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대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럼 메타버스도 같은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아이들의 일자리가 이걸로 다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한 10%, 20%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일자리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없던 거잖아. 네. 그럼 애들이 당연히 기회를 보게 해주는 게 좋죠. 그렇죠. 네. 예. 눈에 보이는 미래가 있는데 그걸 막을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당연히
배울 게 있다. 근데 생일 선물로 아직도 저는 꽃다발 주고 케이크 주는데 NFT에 뭐 여러 가지 캐릭터를 선물로 준다면 우리 엄마가 깜짝 놀라겠는데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 생일 선물에는 마트 데려가지 마시고 NFT에 들어가서 선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OX 퀴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과적 성향이 가장 중요하다. O, X. X. 그래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순전히 문과적 감성이라. 네. 그러니까 필요하죠. 네네. 필요한데 그게 제일 중요하진 않다. 예. 제가 마지막에 강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인간에 대한 이 능력이에요. 네, 휴머니티가 휴머니티. 그러니까 공감 능력도 중요하고 그 사람을 사로잡는 힘도 중요합니다. 왜 이런 선생님이 공감 자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공감 자본 설명할 때요.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보통 엄마라 그러죠. 네. 네, 학생들은. 그렇죠. 엄마를 눈물이 글썽거릴 만큼 감동시켜 본 적이 몇 번이나 있냐? 대부분 없어요. 그렇죠. 화가 나서 눈물을 흘리게 하죠. 엉엉 울도록 속상하기는 많이 해봤지만 그렇죠. 제가 그럽니다. 야, 네가 제일 소중한 사람을 한 번도 감동을 못 시키는데 무슨 소비자를 감동을 시키냐? 그러네요. 맞죠? 네. 이 인간이 얼마나 미묘한 존재를 알아. 사실 엄마를 감동시키는 거 겁나게 쑥스러워요. 쑥스러워요. 되게 예민하고 미묘하고 이거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고 해도 어려워요. 네. 얘가 미쳤나? 막 이런 그래서 생각. 엄마가 받아줄지 그죠, 궁금해요. 근데 그걸 디테일을 구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능력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을 은근하게 나한테 좋게, 나한테 감동하게 만든다. 네. 이게 어릴 때 훈련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본을 쌓는 일이에요. 제가 또 하나 하지 말라는 게 악플 다는 겁니다. 저도 달아봐서 알지만 네. 악플을 달잖아요. 그럼 온통 감염이 돼요. 온몸이 그게 달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 저한테 네. 누구한테 가서 악플을 안 달지만 네네. 누가 저한테 음. 뭐라고 했더니 저도 화가 나서 답을 하게 되죠. 답을 댓글을 달았어요. 네. 그러면요 그게 하루 종일 가. 맞아요. 인간의 심리라는 게 미묘해서요. 이놈은 왜 나한테 와서 그런 거야? 뭐 이게 정말 속상해요. 네. 근데 우리 김경일 교수님이 심리학 하시는 그 강의를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화가 난 데서 무조건 도망가라. 네. 그게 비결이에요. 인간은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자꾸 들어가서 보잖아요. 왜 그러잖아요. 댓글을 악플을 보면 사람이 미쳐가지고 막 정신병이 온다 그러는 네. 게 진짜 그런 거예요. 인간 심리가 그래요. 네. 그래서 안 보는 게 최상이야. 어.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요. 내가 자본을 쌓고 있는데 돈을 막 벌려고 통장에 돈을 쌓는데 악플을 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마이너스로 잔고가 나가는 거예요. 네, 네. 왜? 나쁜 것만 쌓으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악플 닫고 싶을 때도 있고 사람이 네. 사춘기면 다 뭐 이러겠죠. 그렇죠. 그런데 돈을 벌어야죠 우리가. 그렇죠. 네? 저는 그 돈의 기준이 뭐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돈. 그 자본을 벌자. 그게 저는 휴머니티 공감 자본이라고 생각해서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재밌더라도 심지어는 네. 진짜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감동받고 사람들 팬덤 어떻게 만들지? 야 도대체 누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더라 저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지? 이런 걸로 자꾸 학습을 하는 것.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는 게 내 어릴 때 제일 중요한 자산을 쌓는 거다. 네. 그 많은 사람들이요.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영화나 비디오 되게 많이 봤다 그러죠. 네네. 그게 사실은 책을 많이 읽어도 그렇고 그런 영화를 봐도 그렇고 결국 스토리 라인을 읽는 거예요. 인간이 뭘 좋아하지? 이거에 대한 굉장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고 더군다나 실천하면 어마어마한 이제 자산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더 중요한 건 네. 코딩한 능력. 저도 이제 개발자를 해봤지만 그 특출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코딩하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코딩도 못했죠. 엔지니어도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맨날 그 엔지니어들이 욕했어요. 너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잘 모으는 게 아니고. 네. 예. 오케스트라의 자기는 지휘자. 지휘자 같은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그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겠죠. 네. 그런 걸 갖고 키워가면
훨씬 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한 영향력이 막 퍼진다고 하는데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일을 하고 나면 아까 나쁜 일을 악플을 달았을 때 계속 생각나는 것처럼 좋은 일을 하면 또 계속 기분이 그렇죠, 좋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자세히 굉장히, 드러나는 예, 거예요. 내가 뭔가 된 것 아, 같고 네, 네. 좋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예전에 구세군 남비의 아이 손을 잡고 이렇게 성금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는데 그런 느낌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좀 잘 전해주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자꾸 옛날 얘기로 가네요. 이거 디지털로 바꿔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봄봄님, 뉴스를 보지 않아야겠습니다. 예, 뭐 좋은 뉴스를 보시면 되겠죠? 자, OX 퀴즈 이제 마지막 5번째 문제 나갑니다. 5번째 문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OX. 아유, 궁금합니다. 끝나더라도 예. 드디어 오가 나왔습니다. 아쉽지만 오. 계속 될까요, 이 변화가? 네. 이 코로나가 끝나면 옛날로 돌아갈 것 같다. 네. 인류 역사에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제가 이제 놀라는 게 뭐냐면요. 대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괜찮다 그러기 시작했어요. 네, 저도 이제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좀 게. 그러시죠? 예, 예. 무슨 얘기냐면 온라인 수업을 했더니 내가 좋은 시간에 내가 수업을 듣고 내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거기다가 지식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수업이라 그러면 이 교수님들이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상하게 하면 쪽팔리잖아요. 또 남잖아. 요새 비교가 돼. 그러니까 맞아요. 심지어는 대학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네. 되게 강의 잘하는 교수님, 이 교수님 스카우트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애들이 총장님한테 메일을 해요. 그러면 그 과목 담당하는 교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애들이 그게 아무렇지도 않느냐? 네. 생각해 보세요. 나 일타 강사 수업 듣고 여기 왔지 우리 학교 선생님 수업 듣고 여기 온 거 아니거든. 그러니 나한테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의 수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비대면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아무 꺼리낌이 없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만들어야 되죠. 네. 그리고 생각이 이제 슬슬 이런 게 드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면 수업이 꼭 이런 거면 사이버 대학이 낫지 않나? 맞아요. 네. 우리 애들이요 이런 농담을 하기 시작해요. 과연 성균관대학교는 실제 존재하는가? 나는 가본 적이 없다. 건물은 있는가? 건물은 있는가? 막, 네. 막 그런 농담을 하는데 그 얘기의 근본에 가면 아니, 내가 이렇게 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게 전부라면 네. 굳이 무슨 대학에 가야 돼? MIT, 스탠포드 강의도 다 올라와 있는데 맞아요. 이런 생각들이 들겠죠. 그런 운동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의 수업을 비대면으로 바꾸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컨텐츠의 혁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정말 아이들이 필요한 교육들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진짜 대면으로 갔을 때는 어떤 프로젝트들을 해줘야 되느냐. 뭐 메타버스 NFT라는 신세계가 나왔을 때는 또 애들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거를 이제 대학이 고민해야 되니까 그건 유노말이죠. 네, 그렇죠. 예, 그 교육도 혁신해야 되고 부모도 혁신해야 되고 사회는 코로나 이후에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노말로 간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네요. 뉴노멀 시대에는 온다. 당연히 변화가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교수님들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엄청 고민 많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과 얘기하면서 정말 네. 처음에 온라인 했을 때는 교수님들 그 강의 콘텐츠보다 기술적인 면에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면서 그렇죠. 예, 아무도 없는 사람은 듣지도 못하는데 안 들리는 사람 손 들어. 안 들리는데 어떻게 손을 드나요? 뭐 학생들이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예. 저희도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학부모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바로바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사실 예전에 청중이랑 함께하면 마이크를 전달드리기 전에는 말씀하기 어려웠었거든요. 여러모로 변화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제 학부모님들은 이런 변화의 시대에서 또 어떤 궁금한 점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미리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관련해서 교수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그러면 학부모 여러분들의 질문을 지금부터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게임이 있나요? 게임을 시켜주더라도 유익한 걸 시켜주고 싶어요. 이 게임 문제 정말 고민이죠. 네. 네, 도움이 되는 게임 있겠죠? 뭐 로블록스나 뭐 제페토 어떻게 플레이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로블록스로 게임을 개발하면서 코딩의 원리를 배우는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어. 이게 로블록스는 그 게임 개발하는 툴이요. 코딩을 몰라도 할 수 있게 해줘요. 네. 네, 그래서 10대 때 그 게임을 개발한 친구가 있는데 제일 브레이크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 친구가 1년에 벌어들인 돈이 한 4, 50억 돼요. 대단하네. 그래서 700만 명이 모여서 게임을 개발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제페토 같은 경우도 아이템들이 많아요. 뭐 귀걸이,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근데 그런 거 디자인해서 올려놓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뭐 한 달에 1,500만 원 버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다양성을 아이들이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다는 겁니다. 그 게임이 과연 되게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네. 이런 게임이라는 게 문화의 한 축이구나 이렇게 인지해야죠. 사실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NFT로 뭐 프로젝트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다 게임 방식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를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문화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본 친구들이 결국은 이제 그런 프로젝트 기획에도 훨씬 유리한 거죠.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게임이 왜 잘 될까를 우리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너가 진짜 몇 등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게임은 왜 잘 될까? 이게 부모님들이 함께 아이들한테 생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가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을 하는, 그러니까 폭력성이 되게 높은 게임, 당연히 그런 건 이제 시간도 제한하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 네. 최근에 이렇게 막 그 사람들 만나고 막 SNS처럼 활동하는 이런 플랫폼들은 거기서 경험하는 것들을 부모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엄마나 아빠가 같이 해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정말. 네. 사실 뭐 재미있게 공부하는 법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게임에서 찾으셔도 괜찮겠다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예전에 우리 만화로 책 보듯이 그때도 그래요. 어떤 부모님께서는 만화라도 봐라. 음, 어떤 부모님은 그거 만화잖아. 음. 근데 저는 좀 그래도 읽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또 어릴 때 책도 봤지만 전 만화를 훨씬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왜냐하면 이 새로운 걸 경험하는 데 있어서 사실 영상으로 보여주면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훨씬 상상력이 또 커지기도 해요. 네. 양면성이 있죠. 책은 생각하는 모든 걸 상상해야 되는 게 있고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시각적 상상력도 되게 늘어나죠. 네. 근데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 영상 편집이나 뭐 영상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걸 느끼려면 그거 안 보는 건 또 그렇죠. 예, 취약해지죠. 예. 저는 이게 이 영상 교육과 생각하는 책을 읽는 교육이 이렇게 잘 섞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영상 교육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절대 간과하고 그거 안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윤망주님, 좋은 컨텐츠 구축에 힘써주세요. 네. 요새 그런 저희 수학과 교수님은요, 네.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계속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계속 개발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페토랑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아까 그 좋은 게임. 제페토랑 로블록스, 로블록스. 네. 네.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이런 게 되게 이제 그 스스로 막 만들어가면서 하는 네. 게임이에요. 네.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봄봄님 게임 설치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행동하셨어요. 우리 학부모님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학부모님께서 주신 질문 나갑니다. 아이가 무기력하고 목표와 꿈이 없어 보여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거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네, 이게 사실은 제일 그렇죠. 네. 사실 아이들은 이게 모티브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꿈이 없다는 거는 좀 저도 사실 되게 걱정이 됩니다. 맞아요. 예. 근데 자기의 롤 모델이 있어야 애들이 꿈이 생기겠죠. 예. 그러니까 왜 그래서 옛날부터 막 위인전 이런 거 막 읽어주잖아요. 근데 위인전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계에 자꾸 일이다 보면 그게 참 쉽지 않은데요. 네. 아무튼 제가 오늘 소개하지 못한 영역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새 대학을 나왔는데 뭐 그 목수 일을 하거나 네. 아니면 도배 일을 하거나 이렇게 몸으로 이 자기 일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이게 사실 선진국형 일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앞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면서 되게 잘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렇군요. 예. 제일 대표적인 영역 중에 하나가 타일공이에요. 네. 옛날에는 타일 붙이는 사람이 뭐 이랬잖아요. 네. 이게 타일은 잘 붙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음. 그러니까 숙련공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시간당 막 50만 원 이렇게 돼요. 맞아요. 예,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책에도 그런 걸 언급했었지만 내가 어려서부터 난 노동이 맞는 것 같고 이거 되게 건강하고 좋은 운동이라 이런 사고가 어렵죠. 왜 네. 부모들이 절대 안 돼 이러니까. 몸이 힘든 게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 예. 그런데 타일 아티스트가 되겠다. 이건 괜찮잖아요. 맞아요. 유튜브에 보면 타일 아티스트 엄청 많아요. 네. 그 타일 아티스트가 좀 못돼서 잘못되면 타일공. 이름의 차이인데. 그렇죠. 아. 그래서 보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타일로 이렇게 붙이는 거 할 수 있다는 거 하고 또 돈을 모아. 청년 때 꿈을 갖고 뭐 대학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 청년 때 꿈을 모아가지고 돈을 모은 다음에 바르셀로나로 가는 거예요. 거기 그럼 가우디 있잖아요. 네. 거기에 엄청난 타일 타일이 전통에 있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져와 갖고 연구도 예. 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막. 나 이거 따라서 해봅니다. 아. 그러면 벌써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많아지죠. 네. 타일 아티스트도 할 수 있고 타일 아트의 티처도 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좀 더 하면은 타일을 직접 구워 볼까요? 그럼 이제 또 그걸 또 탐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20대와 30대를 그렇게 보내기 시작하면 결국은 굉장히 이 다양성이 커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해진 거를 이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꿈이 좀 없는 어린이들은 디지털 시대에 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뭔가 도움이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 엄마가 생각하는 것 외에 더. 그러니까 보통은 엄마가 굉장히 좁은 스팬으로 네. 너의 미래는 이렇게 봐라 하니까 애들이 그건 경쟁이 치열한 게 눈에 보이잖아요. 야, 맞아요. 내가 프로게이머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뭐 유튜버 이것도 쉬운 길은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사실 다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그게 여러 가지 모델로 이렇게 결합이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요. 또 그런 것으로 익숙해서 이렇게 이 문화를 접하다 보면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검색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자꾸 탐험하게 해주는 것, 같이 탐험하는 것 이런 게 저는 좀 앞으로의 교육에서는 되게 꿈을 갖는 데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오히려 쉬워지셨어요, 학부모님. 예전에는 다 끌고 다녔어야 됐잖아요. 공연도 보여주고 네. 대학교에도 데려가고. 근데 어쨌든 같이 함께 보면서 네. 직업의 세계가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하니까 예, 여러분. 그리고요 예. 옛날에 비해서는요 지금은 선진국에서 애들이 태어나잖아요. 네, 꿈이 없어요. 그렇군요. 좀 더 왜? 편안하게. 지금도 편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건 선진국 공통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 때는 이랬는데 얘들은 왜 이럴까는 이제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못 살았잖아요. 네. 개도국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들이 선진국 애들은 좀 다르구나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20대에게 나는 너만 할 때 이렇게 일했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예. 물리치료사 당연히 좋죠.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도요. 네. 다 괜찮은 직업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내가 소화해서 내가 진짜 프라이드를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 원래 영화 보면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업에 어떤 편견이 없어지는 시대가 선진국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호주 같은 데는 용접공이나 이런 분들 돈 엄청 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맞아요. 우리는 아직 그게 실현이 안 되어 있지만 점점 그 세대가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몸이 힘들고 머리를 쓰는 직업이 각광받는 시대에서 이제 전부 다 귀천이 없는 시대로 바뀐다라는 것을 학부모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유, 저기 선진국은 인건비 비싸요. 몸으로 하는 일 비싸요. 예. 네. 자, 계속해서 학부모 여러분들의 질문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현명한 포노 사피엔스로 키우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세요. 유튜브 시청이나 핸드폰 사용의 적정 시간이나 사용 방법 등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네, 그 적정이라는 거는 참 어려운데요. 네. 제가 그 에꼴 42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네. 학교를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에꼴 42 이제 검색해서 그 교장 선생님 인터뷰 오시면 더 잘 아실 텐데요. 수업도 없고요, 교사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입학하냐? 수업료도 없어요, 당연히.
18세에서 33세의 프랑스 청년이면 누구나 다 입학 가능. 단 전제 조건이 뭐냐? IT 교육을 하나도 안 받은 친구들만 모아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스테이지 1. 요렇게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하세요. 너희 4명이 한 팀. 어, 기간 2주. 실패하면 아웃. 어, 다시 들어와야 돼. 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애들이?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아니요? 할까요? 열심히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맞대고 같이 협업? 이게 이제 문명의 차이. 네. 바로 검색에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지식을 검색하기 시작해요. 네. 예.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막 세상의 지식을 흡수하기 시작하고요. 네. 그걸 가르쳐주는 유튜브를 학습하죠. 커뮤니티에 가입하죠. 오픈소스 얻어오죠. 네. 이러면서 뭐를 알게 되느냐. 이제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짜면 되는구나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계속 올려가요. 그걸 무려 3년을 합니다. 네. 근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레벨별로 어떻게 해놨냐면요. 게임처럼 해놓은 거예요. 왜 게임도 너는 뭐 레벨이 제일 네. 지하부터 하이 레벨까지 있잖아요. 고수까지죠. 그 패스를 할 때마다 자격증 같은 걸 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를 평가도 해주고 네.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스스로 커뮤니티도 생기고 점점 수준이 올라가는 것도 느끼고 이걸 사실 프로세스 디자인을요 네. 게임처럼 해놓은 거예요. 애들이 더 열광하죠. 네. 그걸 3년 동안 하잖아요.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다 스카우트해요. 왜? 문제 해결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정말 멋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물고기 잡는 것을 가르쳐 줘야지 물고기를 자꾸 주면 안 된다. 네, 네. 이런 얘기 네, 했잖아요. 네. 이 교장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생떼 쥐배리의 멋진 명언이 거기 있대요. 뭘까요? 배를 만드는 걸 가르쳐 주고 싶으면 바다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해라. 아, 그럼 스스로 배워서 배를 짓고 나아갈 것이다. 네. 저는 이게 이 디지털 시대를 사는데 굉장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배를 짓고 나아가는 걸 가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애들이 대학에 갔어요. 되게 좋은 대학에 갔어. 근데 취업이 안 돼. 네. 그럼 결국 누구한테 핑계 될까요? 엄마가 그거 하라 그랬잖아. 네. 맞아요. 이런 배를 바다에 대한 열망이 없어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대학에 가더라도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봅니다. 자기 의욕이 없으면요. 네. 결국 취업도 안 돼요. 취업을 했어요. 뭐가 될까요? 아웃사이더. 그렇죠. 그럼 언제 회사 그만두나? 음. 내가 바다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험의 욕심이 있어야 네. 그래야 그다음부터 무엇을 지어 나갈지를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탐색하게 해주는 게 저는 특히 이 디지털 시대에는 호기심이 생길수록 모든 걸 지식을 흡수할 수 있으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걸로 인공지능까지 혼자 학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으로 자꾸 애들을 데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아, 저도 이렇게 반성하게 되네요. 협업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 디지털 세상 안에서 함께 놀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학부모들의 질문. 이번엔 4번째 질문 나갑니다. 자녀의 진로 어떻게 조언해 줘야 할까요? 진로 지도. 예전하고는 또 다르겠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이렇게 특히 이 팬덤을 만들었던 뭐 스타일란드의 김소희 대표라든가 네. 또 무신사 조만호 대표님 이런 분들을 자꾸 얘기해 준 게 뭐냐면 네. 자꾸 우리가 이 세상 그 뉴스나 이런 그 보도들을 보면 맨날 그러잖아요. 아, 이제 이병철 정주영이 이끌던 그런 재벌의 시대는 끝났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사다리가 다 끊겼다. 자꾸 이러니까 애들은 진짜 끊겼나 보다 그러는데 네. 사실은 디지털 신대륙에 그런 가능성들이 되게 많아요. 작게든 크게든 누구나 다 조단위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싶을까요? 디지털에서 되게 잘 이해하고 예. 어려서부터 그런 거 굉장히 관심 많고 한 사람들을 당연히 네. 하겠죠. 뭐 게임 업체나 플랫폼 기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네. 이제는 전통 기업들도 다 그런 사람들을 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 지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롤모델은 뭐고 그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할 거는 뭐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돼요?
그러려면 휴머니티를 키워야 되고 그렇죠. 인간의 마음을 사는 사야 기술을 되고. 배워야 되고 음. 디지털에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를 학습해야 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로 지도가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아, 그리고 요즘은 뭐 20대에게 배운다라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예, 우리가 같이 배워가면서 진로지도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예. 네. 아유, 시간이 막 가고 있는데도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듣고 계십니다. 네. 5번째 이제 마지막 질문. 드디어 네. 나갑니다. 디지털 시대에 무조건 빠르고 간편하고 직관적인 정보만 탐닉하는 아이에게 사고하고 성찰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책이라도 읽으려고 하면 집중을 못해서 계속 같은 곳만 보고 있어요. 그 첫 장만 보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팬덤이라는 게 좋은 경험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애들이 책을 읽었을 때 지식을 얻는다라는 좋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상에 익숙한 세대가 그게 쉽지 않아요. 네. 그죠? 근데 저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편으로는 그거를 어려서부터 훈련을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뭐 최지천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독서는 일이어야 된다. 음.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부모가 같이 읽으면 좋아요. 우리가 보통 부모가 책을 읽고 있으면 아이들이 따라 읽어요. 네. 예, 그래서 이상적인 얘기죠, 사실. 이게 네.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게 가장 필요하고요. 그다음 영상을 통해서 그냥 멍하니 보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같이 검색도 해주고 네. 이 세상을 탐험하는 방향도 좀 같이 고민해주고 그런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책에서 그런 게 얘기가 있어? 그럼 이제 경험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걸 부모님들이 그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길을 같이 걸어준다 그러면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인간의 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은 그 교육에 있어서 부모님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카피. 부모님이 하는 거 따라해. 그다음 두 번째가 인정 욕구. 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죠? 그거를 잘 활용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이 교육의 그 효과를 만들어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정말 굉장히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을 시원하게 잘 긁어주시고 답변을 함께 해주셨는데 긴 시간 이렇게 쉬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나눠주신 최재분 교수님께 여러분 댓글창 통해서 인사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현장에서 이렇게 박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고민하셨던 부분들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길인 건 압니다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2 찾아가는 교육정책 토크 콘서트 모두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 남겨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크 콘서트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더 나은 콘서트를 만들기 위함이니까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학부모 여러분들 유튜브 설명란과 채팅 공지에 URL 접속하시면 설문조사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서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커피 기프트콘도 드릴 예정이니까요. 행운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